오늘 첫 번째 진단 받으실 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5만 5천 원. 비중은 25%예요. 네, 15만 5천 원에 25% 비중 있으신데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은 상승 추세를 그려오다가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군요. 네.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3월 말쯤으로 기억되는데. 네, 한창 상승 추세가 진행될 때 매수를 해주셨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실까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예. 지금 물타기를 들어가야 되나도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기 어떤 점 보고 매수하셨어요? 그냥 삼성전기가 이렇게 자동차가 좀 잘 나가니까 좀 뜨지 않겠나 싶어서 매수했어요. 네, MLCC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을 때랑 지금까지 한 달밖에 시간 차이가 있지 않은데 그동안 이렇게 갑자기 또 손실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수익 보실 수 있으실지,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은지 지문상 차장의 전략입니다. 차장님. 네, 일단 가격은 좀 적당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매수하셨던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기가 14만 8,800원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은 멀티플이 한 8배 조금 넘는 선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의 가격은 한 P 한 10배 약간 언더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비싸게 매수를 하신 건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그리고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 매도를 말씀을 드릴 때 매도의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도한 주가 하락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기를 사야 되냐 아니면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장비 회사를 사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주 살 바에는 차라리 지금 MLCC라든가 이제 핸드셋 업체, 부품 회사들 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약간 업황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보면 사실 이제 핸드셋 만드는 회사들 보면 업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기대가 없는 구간일 때는 사실 매수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은 더 깨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깨지더라도 하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가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25% 정도라고 하셨는데 맥스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로 15%까지는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은 2023년도 1월달 저점 구간대인 13만 1,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비중을 좀 늘려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을 거로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격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5만 7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주가 움직임은 그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매수해 주신 가격 조금 위에 목표가가 설정이 됐고요. 추가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종목 선택이나 또 매수하신 가격이나 괜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기 MLCC주, 삼성전자나 반도체 장비보다 오히려 이쪽이 좋다, 혹은 반도체 부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종가 그리고 추가 매수로 오늘 종가나 13만 1,000원 선까지 해서 2분할로 매수를 권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 비중은 15%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 15만 7,000원이고요. 그 이후에 이 가격선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전망과 함께 평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전화로 삼성전기 진단해봤고요.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주신 종목입니다. 이민재님께서 와 계시는데 후성을 올려주셨습니다. 14,200원에 10%를 매수하셨다고 올려주셨고요. 들고 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후성의 오늘 종가가 13,530원을 기록하면서 1%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이분께서 10% 채 안 되는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후성 정말 이 3월장까지만 해도 엄청난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17,550원까지 치솟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하락 구간을 거치고 있고요. 특히 악재도 한 가지 나왔습니다. 울산 공장의 전해질 생산 중단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달 17일에 크게 급락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과연 후성 들고 가도 괜찮은지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일단 후성은 지금 가격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후성이 주가가 좀 빠졌었던 가장 큰 배경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랑 약간 동일한 차이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전해질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후성이랑 엔캠 그리고 동아기업 이렇게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는데 엔캠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후성 같은 경우가 LIPX6로 알고 있는데 피전해질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후성을 보면 경쟁사로 보여지는 회사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첨보가 있는데 첨보는 약간 프리미엄 전해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후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보급형 전해질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좀 약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좀 갈리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후성을 보면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한 12배 정도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동종 피업 업종들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좀 약간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갑론을박이 좀 있기는 한데 회사가 프리미엄을 못 받기 때문에 싸다라는 얘기와 동종업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사야 된다는 논리가 좀 양분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조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격은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 이상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놓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가격은 우리가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가격대인 3월 29일 날 4천만 주 정도 거래가 터졌어요. 이때만큼의 거래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나와 주셔야지 좀 엑시트 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6,3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질 가격은 없을 것 같아서 13,3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가격, 지금 가격에서 약간 아래 구간입니다. 바로 한 200원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주가는 바닥을 잡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13,300원 선을 이탈한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선 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낙폭과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하다는 평가하면서 전해질 후성에 대해서 목표가 16,300원 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민재님께서 들고 가도 될지 고민하셨는데요.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인탑스 네, 인탑스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43,000원에 20%.
네, 43,000원에 20% 비중이요. 네네. 예, 20% 정도 손실이신가요? 네? 10% 넘게 20% 가까이 손실이시죠? 아니요. 저기, 인값을 차지하는 그 비중이 20%라고요. 아, 예, 예. 비중 20%시고 제가 계산하기로는 지금 아, 예, 손실이 예, 예. 그 정도 아, 되십니다. 예, 예. 예, 인탑스 20% 비중 갖고 계신데 어떤 점 네. 궁금하실까요? 그게 너무 내려가가지고 네. 지금 추매를 해야 되는지 언제쯤 추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3월, 4월에 정말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생산 소식에도 움직였었던 인탑스, 현재 네. 주가 되돌림을 보이면서 손실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문상 차장님 전략 주시죠. 인탑스는 원래는 사실 이 회사는 시초가 칫솔 뚜껑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이전에는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고요. 논리도 약간 비약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휴대폰 사출기로 이제 케이스를 만들거나 휴대폰 겉면 이제 부품을 조립하는 회사로 좀 유명했던 회사였는데요. 지금 구간부터는 약간의 좀 다른 회사로 좀 인식을 해야 될 거라는 시장의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시청자분께서는 단기 고점에서 딱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인탑스 회사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음식점 보면 주방용 로봇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걸 다들 보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약간 큰 음식점 보면은 이 주방용 로봇이 직접 서빙을 하는 것을 저도 약간 경험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만져주고 뭐 이렇게 서빙한 걸 직접 받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인데, 인타스가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의 그 주방용 로봇을 EMS라는 이 시스템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베어로보틱스가 생산을 하고 있는 로봇을 인탑스가 OEM 방식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좀 약간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2021년도, 2022년도였고요. 2022년도 영업이익이 1,400억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아예 다른 회사로 변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 전망치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약간 역성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충분히 받쳐줘야 돼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일부에 좀 로봇 테마가 좀 불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중에 인탑스가 좀 약간 대장 역할을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이렇게 올랐다고 본다 하더라도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6배도 안 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좀 좋은 기업이 미리 시장에서 선반영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약간의 테마 아닌 테마가 좀 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시장의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핫머니들도 좀 들어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약간 주가의 어떤 베타 값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값을 제대로 못 받고 상승할 수도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폭이 좀 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추가 매수 하셔야 될 가격은 한 34,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1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2차적인 가격은 32,000원 이렇게 때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사실은 이제 멀티플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PER을 한 멀티플을 타겟을 한 10배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4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봐서 목표 주가 4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궁금하신 점 다 해결되셨을까요? 예, 추가 매수가 저기 1차적으로는 34,000원, 2차는 36,000원 그렇습니까? 예, 1차가 34,000원, 2차가 32,000원입니다. 32,000원이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비중을 약간 더 늘리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리고 목표가가 45,000원이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자, 인탑스 매수해주신 분이신데요. 43,0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로봇 OEM주로 평가를 한 이 종목. 삼성전자의 로봇 외주 생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만 테마에 엮여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감안해서 투자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추가 매수가 34,000원, 32,000원, 목표가는 45,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내려놓아라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두산 테스나 매수 문의 드립니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으로 전망은 좋아 보이는데요. 재무 위험은 없을까요? 유동 비율이 50%도 안 되고 최근에 장비 투자로 단기 차입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동 비율이 50%면 좀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단기 차입을 많이 한 것 같다. 앞으로 재무 위험이라든지 투자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매수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산 테스나의 주가는 4.6% 하락하면서 34,1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오늘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사실 후공정 테스트 기업 많이 있는데 두산 테스나 선호하시나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은 가격대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약간 적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사트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영업 실적이라던가 이런 매출 사이즈는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유동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될 거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밸런스에서의 약간의 이제 조정은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탑라인이 성장을 하면서 영업 마진율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탑라인이 줄지 않았는데 마진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고 탑라인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 성장이 꺾이지 않은 회사들은 정말 매수를 해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종목을 보기 이전에 업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핸드셋 회사들 조금씩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테스나 같이 오사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성장했었던 성장 스토리가 기존의 삼성전기든 전자든 이제 자체 엑시노스 AP를 탑재를 하면서 휴대폰에 탑재를 하면서 이제 CIS 사업부에서 매출을 테스나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성장을 했었던 논리가 좀 먹혀 들어갔었는데 결국은 이제 판매가 되지가 않다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자체 AP를 쓸 이유가 근거가 마땅히 커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리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산을 해놨는데 재고가 쌓이다 보면은 제때 제대로 판매되지 못하고 재고 자산은 늘어난 부분들이 형국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2020년도, 2021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2022년도에 피크를 찍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이런 여파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이 이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제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볼 때는 부담이 없어요. 주가에 볼 때는.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여하는 결국은 전방산업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멘텀이고요. 모멘텀 중에 첫 번째는 휴대폰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23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가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좀 생산량이라던가 판매량에 대해서 기대치 이상의 성과가 나와준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바로바로 업사이드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분께서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얼마까지 가격이 가능할지 전략 구체적으로 주시겠어요? 일단 테스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근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로 보면은 546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올해 실적 전망치 기준으로 한 8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저희가 노려야 될 부분들 정고점까지 보는 거죠. 정고점까지 왔을 때 터치를 했을 때 그 영업일 기준으로 2, 3일 기준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41,000원대까지는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걱정해 주셨던 재무 구조에서 어떤 투자에서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요소보다 업황에서 고려할 부분이 더 많은 종목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전방 산업에서 트리거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 트리거로 휴대폰 판매량 증가가 필요하다는 점 꼽아주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때를 기다리는 전략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41,000원선까지 매수하고 기다려 보시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들 전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 와주셔서 직접 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의 종목들 엄선해서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삼성전자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65,700원에 30%요. 네, 딱 매수가 부근에 오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약간 손실이시네요. 예. 예, 30% 담으셨는데요.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어제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또 내려가 버리네요. 그런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했어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하세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셔서 예. 좀 불안하신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66,000원을 잘 뚫지를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또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과연 지난해 5월에, 6월에 이렇게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메워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7만전자, 8만전자 갈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청자분은 얼마까지 보셨어요? 저요? 네, 목표가 얼마 생각하십니까? 목표가 없이 한 7만원, 한 5천원 받는데요. 예, 75,000원 정도면 만족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30% 비중 보유하신 시청자분, 삼성전자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삼성전자 요즘 많이 물어보시나요, 주변에서? 객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담을 드릴 때는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의 손님들 오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어떨 것 같냐, 지수가 어떨 것 같냐, 대부분 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적절했던 가격이었을까요? 가격은 사실은 이렇게 부담되는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가격에서는 내가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당연히 홀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대부분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이렇게 주식하는 성향이 공격적이신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배당 물어보시고 그리고 연간
그 목표 수익률이 10% 이내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릴 때는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는 거는 이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는 거랑 비슷한 수익률을 보시고 투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시총 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크게 보면 한 4개로 나뉘는데, 휴대폰 IM 사업부도 그렇고, 삼성전자 네트워크 통신 사업부도 그렇고, 그리고 가전 사업부도 그렇고, 지금 구간에서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해 볼 만한 사업부는 사실은 대부분이 다들 이제 반도체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언제 반도체가 바닥을 찍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면은 디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삼성전자가 감산에 돌입을 한 부분들이 올해 실적 발표,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에 감산은 계속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수요가 다시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감산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낸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인 시장이기는 한데 재고일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 이 원하시는 가격대까지 주가가 오르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일정 부분의 시장 바닥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6월 말 7월 초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텐데, 그때부터는 뭐 주가는 이제 반도체 시장 위주로 좀 편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삼성전자의 1차적인 목표 주가는 한 7만 원대까지는 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7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6만 2천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손절가도 짧게 제시가 됐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금년 말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올 연말까지 가져갔을 때 가격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께서 목표하시는 수익률이 언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년 말까지 가지고 가시면 목표하신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만 5천 원 가능하다는 걸 완곡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아까 7만 5천 원 주셨는데, 아마 뭐 다른 삼성전자 보유하신 시청자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이 정도 가야 삼성전자 주주분들 만족하시지 않으실까요? 일단 저는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막 저희 경험했었잖아요. 이 9만 전자 이때 경험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그렇게 가려면 우리나라 증시가 2년 전에 그 버블기 때, 코로나 버블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걸로 현실적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와 함께 가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연말까지 7만 5천 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 잘 세우세요. 자, 반도체 업황의 바닥 확인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키가 될 수 있다는 점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산에 돌입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시기, 그러니까 3분기에 진입하는 7월 초 정도가 되면 반도체 장세, 또 지수가 이와 함께 좀 더 상승을 시도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6만 2천 원 선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만 원, 연말까지
원에 75,000원까지 전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진짜 쉬운 진단 의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들어오셔서 채팅창에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드리니까요. 진단글 여러분 많이 올려주세요. 자,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차 마시는 여인님께서 또 오셨는데요. 원준을 27,0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원준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23,400원, 오늘 1%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배터리주 전반적으로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데요. 원준 알아볼까요, 차장님? 원준 같은 회사는 뭐 괜찮은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워낙 사업 사이즈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요. 이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열처리 소성료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을 때 대부분을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받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 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사업부 자체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조금은 좀 소외될 수 있을 만한 상황 중에 하나고요. 이게 원준이 기대해 볼 만한 수주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GM이랑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얼티엄 셀즈라는 합작법인을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서 소성로 일부를 좀 수주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수주 사이즈는 기존에 올해 올 초에 주가가 올랐었던 가장 큰 퍼포먼스였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부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원준 같은 회사의 단점은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이게 작년에 무증 한번 했었던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 주식수가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무증 한 번 더 해도 부담은 없는 구간인 것 같은데, 유통 주식수가 지금 89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발행 주수가 1,500만 주고, 그러면 다른 상장 회사들이 봤을 때는 주식수가 적어요. 지금 890만 주 중에서 이 일부 이대주주인지 신기사 물량인데, 이거 6% 물량은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인 것 같은데, 100만 주 남아 있는 거, 이거 오버행은 일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의 공통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준이라는 회사는 다행히도 2차전지 섹터들, 뭐 양극재 회사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워낙 다들 지금 엄청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구간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깨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만연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실적적인 부분들로 뜯어보면은 1분기 실적 보면은 기대했었던 것보다 제대로 나온 회사들을 뜯어보면 별로 없습니다. 첨보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에코프로 BM이 약간의 선방하는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뭐 소재단 업체들 보면은 원재료 가격 빠지면서 그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입장에서는 조금씩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이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22,100원 정도 때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은 손절을 하시고, 그때까지 이제 깨지지 않으면 홀드 하셨다가 매수 가격 오셨으면은 그때까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가격은 매수 가격 27,000원 정도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준 아쉽게도 2차 전지주 가운데서는 좀 소외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적고 무상증자를 해도 여전히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 원준 2차 전지 장비 기업인데요.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가 22,100원 선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거의 다 돼가는데요. 지금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EV 첨단 소재입니다. 네, EV 첨단 소재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15,110원에 17%입니다. 네, 17% 실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손실이 커지셨어요, 시청자님. 오늘 네. 급락했네요. 네, 예, EV 첨단 소재 매수가가 15,000원이신데 오늘 종가가 6,010원에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네. 50% 이상 손실을 입으셨는데요. 아, 이 종목이 리튬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시청자님. 네. 예, 고점에 매수하신 걸 언제쯤 좀 깨달으시고 고민이 시작되셨을까요?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예. 19일 날 잘못 눌러갔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아, 이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날 매수를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을 지켜보시다가 잘못 네.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점 저희가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손절해야 되나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 대처 방법, 추가 매수가 좋을지, 손절이 좋을지 저희가 결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차장님, 전략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고르실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주식은 사면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사지 말아야 내가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지 말아야 할 종목들을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시가총액을 보면요. 불과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총이 500억짜리 회사였어요. 그런데 무슨 리튬 광산에 무슨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부터 시가총액이 4월 18일 이게 종가 기준일 텐데 6,600억까지 올라갔어요. 정말로 이런 주식들은 매수를 하실 때는 아마 매수를 하실 때도 아마 조금만 단타로 들어가야지라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회사가 이제 정말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보면 정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할까라고 의구심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회사의 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거나 연간 사업 보고서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재무제표 못 본다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만 어느 정도만 뜯어보면은 이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체적으로 사업이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이제 스스로 판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있는데 최대 주주가 정말 오너 기업이냐 아니면은 조합이냐 아니면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제 회사냐라고 보여지는데 뜯어보면은 최대 주주가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예요. 다행히도 넥스턴 바이오는 상장돼 있는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 최대 주주가 시가총액이 900억짜리 회사예요. 뭐 이렇다 할 실적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또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회사가 10%로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조합 형식으로 문어발식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결과적으로 EV 첨단 소재는 그냥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이 뭐 리튬 관련주로 묶여서 주가를 좀 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표 주가도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깔끔하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손실이 커지셔서 이게 좀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일 수도 있긴 한데요. 어떠실까요? 네,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 예, 다음부터 이제 매수하지 말아야 할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우리가 잘 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회사, 상장사인데 그 회사의 또 최대 주주는 다른 상장사고 또 그 회사의 최대 주주는 또 다른 상장사 이렇게 엮여 있는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 문어발식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확인하면 과연 이 사업이 거짓말인지 실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대 주주 그리고 오너 모두 다 중요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 반토막 나셨지만 매도 의견, 손절 처리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저도 잘못해서 잘못 눌러서 매수한 적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려고 했다가 매도 누른 적도 있어요. 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또 전략 어떻게 세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자, 내일장 이제 수요일장인데요. 시장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일단 매주 이제 시황 이번 주 시황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일 때는 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시장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이번 주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저번 주 전부 다 2차 전지 섹터들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 고점을 찍고 주가가 흐르고 일부 반등 나왔다가 오전에는 뭐 양봉 반등 나왔다가 막판에는 다 밀려 내려오고 네. 이게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종목들의 대표격인 거거든요. 아니면은 일봉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치가 반영이 됐었는데 막상 뜯어보니는 이익률이 그만큼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기대 이하의 섹터들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연달아 계속 종목들을 언급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글로벌 마켓도 FOMC 5월달 이후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기대할 건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다들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지표 발표인데 지표 발표에 앞서서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또 그런 시장도 지금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항상 하락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좀 약간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여행 섹터랑 호텔, 레저 섹터들이 기대치 이상으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주랑 좀 동일하게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시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섹터가 실적 발표 이후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올해 2분기부터는 여행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익 모멘텀이 좋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1분기는 좀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네. 이 호실적 발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부터는 조금 더 업황 모멘텀이 조금 더 좋아지는 구간으로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기 이전에 더 벌써 빠르게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는 여행, 호텔 레저 섹터에 대해서 관심,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현재 지수대에서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인데요. 매수는 좀 더 신중하게 이어가시고요. 2분기에 좋아질 만한 섹터를 잘 엄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함께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지문상 차장의 진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궁금점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망 가능할까요? 그 전에 반도체 밸류체인과 반도체 전반에 대한 공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반기는 반도체다, K반도체 전략,
그에 대해서 5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토마토홀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스통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02-2128-3388번 전화 주셔서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있으니까요. 이 현장에 오셔서 직접 그 공부의 열기 느껴보시고 반도체에 대한 신중한 고민 해보실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은 또 내일장 마치고 돌아올게요. 수요일 마감 이후에 4시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